단순하게 이제 그럼 상안검하고 쌍꺼풀이 뭐냐, 차이가 뭐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쌍꺼풀을 만들 때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홍 원장입니다. 40대, 50대쯤 돼서 눈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을 보면 눈이 심하게 처져서 나는 쌍꺼풀 수술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상안검 수술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난 상안검이 뭐예요? 그냥 쌍꺼풀 수술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안검 수술이 쌍꺼풀 수술하고 어떤 게 다른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수술 이름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안검, 쉽게 얘기하면 눈동자에 바로 붙어있는 위에 속눈썹에서 정말 위쪽의 눈썹 안쪽의 구조를 수술하는 거를 상안검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쌍꺼풀 수술은 말 그대로 쌍꺼풀이 생기는 위치, 어디 접혀라 이런 정도의 수술을 얘기를 하겠죠. 따라서 상안검 수술이라는 거에는 쌍꺼풀 수술이 포함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이제 상안검 수술이라고 얘기를 나눠서 하는 이유는 제일 주된 차이는 피부 절제량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 처짐이 생겨서 눈을 점점 가릴 정도로 피부 처짐이 내려오게 될 텐데, 피부 처짐이 좀 많이 생기면 시야를 가리겠죠? 불편하기 때문에 이마를 써서 당겨 올리는 게 일반적인 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 피부를 잘라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마를 안 썼을 때 기준으로 피부를 제거해야 되고, 이럴 때는 또 제거량이 많아지겠죠? 이 제거량 측정하는 게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큰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만 처지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올리는 눈 올림금 자체에도 약화가 오고 처짐이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해지면 안검 하수라고 지칭을 하겠죠. 물론 이제 선천성이 아니라 노인성 안검 하수. 이 안검 하수가 있을 때는 눈을 이제 개슴츠레하게 뜨고 못 뜨기 때문에 피부 처짐이 덜해 보이지만, 이 피부 처짐 그대로 눈을 부릅뜨게 되면 눈에 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제거할 피부량이 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큰 세 번째 이유는 피부 탄력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부 탄력도가 좋은 분들은 저희가 디자인한 그대로 표현이 되니까 예측하기 쉬운데, 조금 더 나이대가 있는 분들, 피부 탄력도가 떨어진 분들은 하는 술자가 경험에 의해서 판단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명칭을 달리하기 위해서 상안검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럼 상안검하고 쌍꺼풀이 뭐냐, 차이가 뭐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쌍꺼풀을 만들 때 이런 눈 구조가 있죠. 눈을 기준으로 절개선이 눈 구조를 벗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피부 절제를 아주 살짝 해내는 정도라면 단순 쌍꺼풀이 될 거고요. 이 눈 구조를 벗어나서 길이가 절개선이건 절제하는 피부가 눈보다 더 길어진다, 이러면 상안검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일단은 피부 절제량이 좀 많고 눈썹이 가까운 경우에 이런 피부 처짐을 좀 많이 제거하고 쌍꺼풀을 만들어 버리면 눈썹하고 눈 사이, 눈썹하고 쌍꺼풀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나워 보이고 어색한 쌍꺼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적합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어쨌든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일단은 눈썹을 좀 멀리 해주면서 쌍꺼풀을 만들건 피부 처짐을 해결하건 복합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건 이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고 수술을 한 가지를 할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지는 결정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피부 처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눈썹하고 피부 처짐 때문에 눈과의 거리가 좀 멀어 보이고 눈이 좀 불편하시니까 보상작용으로 이마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러면 거리들이 줄어드니까 지방량이라든지 눈 안의 구조가 이렇게 모이면서 조금 더 통통한 느낌이 날 텐데, 이것 때문에 조금 진해 보이고 싸나워 보이고 매서워 보이는 이유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안검 수술할 때 피부 제거하는 부위가 눈썹과 눈 사이에 피부가 있다 그러면 아래쪽 피부를 잘라내고 위쪽 피부를 당겨내는 꼴이라서 얇은 피부가 없어지고 두꺼운 피부가 대체돼 버리겠죠. 두꺼운 피부가 있는 부분이 쌍꺼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 싸나운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안검 수술을 하면 사나워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수술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노화는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거니까 상안검 수술하는 걸 이번에 하고 끝이야, 따라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들 때문에 쌍꺼풀을 일단은 확 크게 해놓고 오래오래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개념은 맞지가 않고요. 자연스럽고 예쁜 쌍꺼풀을 만들어 놓으시고 10년, 20년 뒤에 처지면 그것만 잘라내면 됩니다. 그때 수술을 또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항상 이제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안검 수술이라는 수술명에 대해서 쌍꺼풀 수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 수술만의 특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안검 수술이라는 걸 이제 진단을 내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난 그냥 쌍꺼풀 수술할 건데 이게 이제 뭐 상술이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전문의와 상의하에 상안검만 필요할지, 아니면 폭넓은 뭐 이마 거상술이라든지 뭐 다른 수술이 필요할지, 아니면 오히려 상안검 수술이 필요 없고 다른 수술이 필요할지 꼭 진단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